그런가 하면 이 부모님 고향이 춘천이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올 초에 춘천에 출마하는 것을 제안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본인이 한 장관 측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치를 춘천에서 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한 장관 측에서 불쾌하게 생각. 당시엔 자신감이 좀 더 많았었던 것 같다. 지금은 톤이 다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장관에게 얘기하고 한 장관의 반응이 아니라 한 장관 측이라고 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누구에게 어느 정도 수위로 언제 제안을 했다는 건지는 아직은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바로 또 김영주 의원님, 네. 한 장관이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 또 춘천이다라고 하니까 이 전 대표가 내가 올해 초에 춘천 출마는 어떻겠냐라고 한동훈 장관 측에게 제안했었다라는데 누굴까요? 이게 측이 그냥 한 장관이죠, 뭐. 그래요? 예. 지금 뭐 개파를 거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제 뭐 한 장관에게 직접 했다 그러면 또 뭐 언제 했냐 이렇게 바로 질문이 들어오니까 약간 이렇게 좀 애매하게 이렇게 측이라는 단어를 쓴 것 네. 같습니다. 아니면 한 장관에게 직접 안 했을 때 한 장관과 가까운 인사 뭐 이렇게 그 주변에 누군가 있겠죠. 네.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한 장관이 무슨 뭐 측이라고 할 만한 많은 사람들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측이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저기서 보이는 한동훈 장관의 성격이 좀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투리라는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너무 이 사투리라고 하는 건 중앙의 대립각이거든요. 변방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대선 후보로서 이미지 메이킹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말이 자기도 좀 걸린 것 같아요. 너무 도시적이다, 서울 중심이다, 변방과 측을 무시한다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 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사투리를 쓰고 나도 서민이고 나도 지방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부산 출신이시죠? 저는 경남 출신이지만 부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네. 뭐 그렇게 치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동안에 전학을 6번 다닌 사람이라서 알겠습니다. 전국구입니다. 전국구군요. 김영주 의원님 뭐 돌직구 나오시니까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가 하면 어쨌든 이번 총선 정치 지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의 한 조각이 한 장관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취지로 좀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야당의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함께 수행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퀴즈 넘버원. 개념 없이 폰만 잡던 보스가 대통령까지 되는 걸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다. 마음속에만 담아뒀던 욕망의 봉인이 해제된 듯하다라고 임종석 전 실장이 갑자기 한 장관을 그 누구보다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이 한동훈 장관을 비판했던 발언은 잘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같은데 뭐 몇 개 있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비판했는데 임종석 전 실장도 이번 총선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뭐 예상 기대만큼 여론조사가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기사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 종로에 출마하느냐 뭐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이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뭐 남북 평화 프로세스 하면서 그때 좀 떴었죠. 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존재감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설화가 많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한동훈 장관을 비판을 하느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보면 이제 한동훈 장관을 타겟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타겟을 하고 비판을 해야지 사실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언론에 한 줄이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총선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올린 글을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 폰만 잡다가 대통령 되니까 저걸 보고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욕망을 뭐 봉인 해제했다 이제 그런 취지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장관 된 다음에
여러 가지 행보랄지 아니면 언어 구사랄지 그다음 민주당과 각세운 걸 보면 저는 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확연히 구분이 된다는 생각을 해요.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행보랄지 언어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찰에 대한 생각할지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과는 상당히 이제 차별화적인 점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믹스해서 마치 뭐 물론 뭐 신임 받을 수 있겠죠, 윤 대통령에. 그렇지만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그 이미지랄지 그런 데서는 좀 상당히 좀 틀리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는 민주당과 각을 세웠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보수층에서 지지를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를 할지 여러 가지 본인의 행보, 그다음에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여성이랄지 중도층, 무당층에서도 상당히 한 장관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후에 이제 한 장관이 좀 더 이제 큰 정치를 하고 정치에 일단 입문을 하게 되면 본인의 행보가 무당층이랄지 중도층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느냐. 그러면 자기의 생각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이전에 국민의힘이랄지 현재의 정부와 다른 본인의 어떤 혁신적인 마인드 예. 그런 생각들을 보여줬을 때 저는 무당층이랄지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굉장한 잠재적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조응천 민주당의 의원도 한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권 용산의 잘못을 수사한 적 있느냐? 한 장관은 그냥 법 기술자다. 새치어로 말장난하고 두드려 팬 것 외에 뭐가 있냐라고 한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새치어로 말장난하고 두드려 팬 것 외에 뭐가 있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홍천 의원의 한 장관에 대한 평가인데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박한 평가를 받을 정도의 인물이라면 대한민국 언론이 그 정도의 사람에게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보낼 것인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보수 진영의 대권 차기 주자로서 이 독보적인 1등을 가져가고 있다는 걸 국민의 마음이 모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민심을 다 외면하게 되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새치어로 말장난만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과거에 있었던 행동들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민주당이 굉장히 추앙했던 검사였던 기억들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당시에서는 민주진영에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높게 평가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가장 강도 높은 비판, 여기에 대한 수사를 또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걸어왔던 행적을 보게 되면 단순히 새치어로 말장난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져 왔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쪽 저쪽 진영에 따라서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이 적어도 저렇게 얘기를 하려면 조응천 의원이 그동안 걸어왔던 행정에 대한 평가들을 같이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저 내용들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 가기 어려운 발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야권에 있는 이 출마자 혹은 출마 예상자들이 이제 한마디씩 앞서 박수현 수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툭툭 한 장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비판의 말을 하는데 그 자체로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한 장관을 언급하는 야권 인사들의 발언도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어떤 효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효과는 없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